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노코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 스매싱을 또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립법, 그 다음에 왼손, 그 다음에 뭐 테이크백, 그리고 임팩트 스윙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버헤드 스윙을 알려드리고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은 오버헤드 스윙만,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하면 점프 스윙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매싱을 하건 클리어를 치건 드롭샷을 하건 이 후위에서 하는 오버헤드 스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스매싱을 이제 배운다 생각하면 오버헤드 스윙을 그만큼 크고 또 뒷스윙, 테이크백 동작과 뒷스윙을 크게 접목을 시켜서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다른 이 코치님들이나 선수신 우리 지도자분들보다 스윙이 꽤 많이 큰 편입니다. 특히 스매싱은 더더욱 크고 몸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많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선수신데 너무 많이 마르고 힘이 너무 없어서 185cm에 50kg 후반대가 나오다 보니까 힘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내게 스매싱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이렇게 때리면 스매싱이 조금 더 강해지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좀 경험을 하면서 생각해낸 그런 내용도 중간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버헤드 스윙의 기본적인 원리를 또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매싱 기초의 오버헤드 스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버헤드 스윙은 모든 동작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임팩트를 어디서 잡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오버헤드 스윙에서 테이크백 동작은 똑같은 동작이고 여기서 나오는 스윙까지도 똑같지만 우리가 임팩트를 위쪽에서 잡냐, 앞쪽에서 잡냐, 또 뒤쪽에서 잡냐에 따라서 타구가 달라지는 것이지 스윙은 동일한데요. 그래서 이 오버헤드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타구점이 어딘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이 나한테 굉장히 빨리 올 때는 내가 빨리 공을 타구를 해야 되고 빠른 스윙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스윙 단계에서 너무 큰 백스윙이 들어가서 오버헤드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백스윙에서 오버헤드 스윙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공이 여유가 있다면 그만큼 크게 돌려서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동작이 중간에 어떤 동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동작을 빠르게 해주냐, 작게 해주냐, 크게 해주냐, 느리게 해주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셔틀콕이 우리가 상대방이 쳤는데 기본적으로 셔틀콕이 천천히 온다, 우리가 여유 있게 때릴 수 있는 공이 온다 하면 백하는 동작에서 팔꿈치를 조금 더 눌러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팔꿈치를 눌러라, 올려라, 뭐 돌려라 많은 지도가 있겠지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신 거고,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코치님의 말을 최우선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 영상과 제 강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스윙을 우리가 크게 하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팩트 스윙을 하기 위해서도 천천히 쭉 당기다가 들어오는 게 악력을 잡아주는 임팩트 스윙이 필요한데, 이 동작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동작 있죠. 아직 점프 스윙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스텝을 제가 안 보여드리지만 스텝에 갖다 붙였을 때 이 다운, 몸이 다운하는 동작에서 팔꿈치도 살짝 다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업이 되면서 점프를 우리가 하고 스윙을 할 때는 높은 타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이 동작이 들어갑니다. 이 전까지는 스윙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빼실 때는 오른손을 너무 또 올리거나 너무 당기거나 너무 밑으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너무 밑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시작부터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스텝과 상체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먼저 잡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은 편하게 두고 발에 맞춰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려는 동작을 우리가 연습을 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초 스매싱 완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조금 올려서 알려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스윙, 오버헤드 스윙은 스윙 라켓을 최대한 크게 돌려가지고 스윙을 우리가 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약수터, 어떤 뭐 똑딱이 이제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공을 이렇게 치죠. 이렇게 세워놓고 공이 오면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치는 이유는 공이 잘 맞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배드민턴을 배우면 점점 스윙을 크게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강하게 맞긴 하지만 깎이기도 하고 이 라켓 테두리에 맞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백스윙, 오버헤드 스윙이 크면은 그만큼 공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고,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스윙이 작으면 공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아직 공이 너무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쭉 크게 당겨가지고 스윙을 넣으실 필요 없고, 팔을 올려서 그대로 스윙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공은 너무 잘 맞추는데 이 공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크게 당겨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타이밍은 공을 많이 쳐보면서 우리가 이 타이밍을 잡아서 공을 맞췄을 때가 강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켓을 뺀 상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몸을 먼저 회전을 시키고 스윙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오른손을 빼놓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먼저 앞으로 보내려고, 자, 지금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게 맞는 동작 같지만 사실상 힘이 좀 안 나오는 동작입니다. 어떤 동작이었냐면, 빼고 내 몸이 회전을 넣고 오른손이 따라오는 동작이 아니라 오른손을 먼저 넣으면서 몸이 돌아가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의 힘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치님들도 마찬가지로 투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야구 선수 중에 투수, 공을 던질 때 이 상태에서 공을 먼저 던지면서 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공을 던지게 되죠. 또 창 던지게 하는 선수, 투포하는 선수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손이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몸이 먼저 돌아 나가면서 오른손이 써져야 더 강한 힘이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른 스포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스윙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는 몸이 먼저 나오고 스윙이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스윙이 되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몸을 먼저 빼고 스윙을 하라고 하면 많이 나오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몸이 너무 안 나와서 몸과 라켓 스윙이 나중에 같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방법은 이제 스매싱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몸을 내가 둔 상태에서 몸을 돌리고 스윙을 하려 하면 어떤 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왼손을 이용한 부분 동작을 하면 좋습니다. 오늘 왼손을 이용한 부분 동작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테이크백 동작이죠. 왼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왼손의 상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남겨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고 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왼손을 첫 번째 앞으로 뻗고 오른손도 빠져 있겠죠. 이 상태에서 왼손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이죠. 하나, 둘. 내가 스윙을 하기 전의 동작은 왼손이 앞에 있는 상태인데, 내가 스윙을 시작하기 전 단계, 내가 스윙을 할 준비가 된 상태는 왼손이 빠져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몸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손을 앞에 세워놓고 내 몸을 닫아둔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몸을 사용을 하지 못한 거고, 왼손을 잡고 왼손을 빼고 그 다음에 스윙을 넣었을 때가 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창 던지기나 야구 투수들을 빗대어 봤을 때, 공을 던질 때 내가 이 라켓을 저 멀리로 던진다면 왼손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얘를 당기면서 이렇게 던지는 것이 더 강하겠죠. 그 동작을 우리가 왼손을 사용을 안 하고 몸을, 골반과 이 허리를 돌리면서 스윙을 하려면 이런 동작들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가 레슨을 10년 동안 하면서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몸을 돌리고 스윙을 하세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중심이 무너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몸을 사용하고 스윙을 하는 것은 맞지만 생각은 몸을 쓰려고 하지 않고 왼손을 사용해서 몸이 좀 자연스럽게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왼손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게 점프 스윙 할 때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합쳐질 것이고, 지금 오버헤드 스윙을 제자리에서 한다면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서서 할 때는 왼손 앞에, 왼손 옆에, 그 다음 스윙. 연습할 때 왼손 앞에, 왼손 옆에, 스윙.
제가 지난 시간에 임팩트 스윙 알려드리고 왼손 이거 알려드렸는데 왼손을 너무 많이 빼서 어깨가 아프다고 하신 댓글을 한 개 봤어요. 근데 어깨, 우리의 신체 조건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의 신체 조건이 모두가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리해서 어깨가 아플 정도로 빼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이렇게 하고서 난 이 정도밖에 안 가는데 그럼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이만큼 빠지는 분들은 이만큼 빠지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뻗고 옆으로 빼고 스윙. 한 번 더. 앞으로 뻗고 옆으로 빼고 스윙. 자, 이게 닫힌 상태, 열린 상태 스윙이에요. 그러면 점프 스윙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내가 이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알아서 열리다가 당기고 스윙, 이렇게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지는 동작이 왼손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몸으로 해결을 하려 하면 몸을 이렇게 빠르게 돌리려고 할 거예요. 몸 자체를, 골반을 빨리 돌리려고 할 텐데 오른손과 오른발의 스윙이 같이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스윙만을 연습할 때는 하나, 둘, 셋 해서 기초적인 자세를 잡아주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왼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왼손을 들었을 때는 무게중심이 살짝은 뒤로 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 옆에서 봤을 때도 제가 오른손을 들어도 마찬가지로 살짝 뒤쪽으로 빠질 거고, 왼손을 들어도 몸은 살짝 뒤쪽으로 빠질 겁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왼손을 뒤로 빼면 무게중심은 조금 앞으로 갈 것이고, 오른손을 뒤로 들어도 무게중심이 조금은 앞으로 가겠죠. 내가 육상을 할 때 그 육상 선수들 처음에 출발하는 자세가 뛰면서 한 손을 이렇게 뒤로 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내가 몸을 앞으로 실어서 차고 나가기 위함이거든요. 이것처럼 이 왼손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왼손을 올리는 건 몸을 뒤로 당기면서 뒤쪽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중심 이동을 뒤로 잡기 위함이고, 왼손을 내리면서 타구 하는 것은 왼손을 내려서 내 왼손을 뒤로 쭉 빼주면서 몸을 앞으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근데 왼손을 들고서 스윙만 하게 되면 몸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스윙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왼손을 드는 것은 몸이 뒤로 가기 위함이고, 왼손을 내리는 것은 몸을 다시 앞으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왼손을 들고 빠지다가 내리고 스윙을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오버헤드 스윙에서 1번, 2번, 3번 한 스윙처럼 들고 빠지다가 빼면서 앞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스윙이 들어와야지 자연스러운 오버헤드 스윙이 완성이 됩니다. 이 동작은 서서 왼손 앞에 하나, 둘, 셋 연습이 완성이 되면 점프 스윙을 같이 왼손을 들면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왼손을 들면서 빠지고 둘, 셋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동작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타구점인데요. 이 타구점은 목의 저항을 받지 않는 위치에서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타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손을 라켓이 없는 상태에서도 오른손을 들었을 때 이쪽, 이 어깨 쪽에도 힘이 좀 잡히고 내가 이 오른손이 이렇게 넘어다니는데 뭔가 어깨와 목에 저항이 있는 위치다. 그러면 저는 이 위치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것이고, 내가 목의 저항과 어깨가, 우리가 어깨를 자연스럽게 돌렸을 때 이렇게 돌리면 전혀 무리가 없고 뭔가 결리는 게 없겠지만, 이렇게 돌린다면 조금 뭔가 뽀드득 되기도 하고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좀 나겠죠. 어깨의 뼈와 뼈들이 결리면서 염증도 발생시킬 수 있고 부상에 조금 안 좋은 동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의 저항을 받지 않는 위치에서 최대한 높은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스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에서 스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타구점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어떤 우리가 스윙을 해야 하는 궤적만을 말씀드리면, 궤적은 우측에서 자, 이 오른쪽 여기서 이렇게 스윙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윙이 내 목에 저항을 받지 않는 우측 라인에서 스윙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원님들도 이런 질문도 많으셨어요. 그러면 타점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대답은 선수분들과 그 다음에 선수 출신 코치님들은 타구점이 많이 높을 겁니다. 저는 이 신체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호회 활동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분들과 선수 출신 코치님들은 타구점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유연하죠. 제가 아마 이렇게 영상들을 보더라도 남자 대 남자로 봤을 때 성인의 선수 출신 대학생 선수와 초등학생 남자 선수를 빗대어서 동영상을 본다면 키를 제외하고 타구점만 봤을 때 누가 높을까 해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남자 초등학생들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선수를 할 때 선수생활 시작하고 초등학교 때 팔꿈치를 귀에 붙여라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팔이 떨어지면 혼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이 오버헤드 스윙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때 실제로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이렇게 하고 이런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연습을 우리 동호회에서는 그렇게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선수들도 점점 성인이 되면서 이 몸이 조금씩 굳기 시작합니다. 굳기 시작하면서 내가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 너무 높은 이렇게 억지로 만든 타구점이 아닌 어느 정도 풀리고 내가 돌아가는 힘이 가장 센 부분에서 타구를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위로 올려서 타구를 하다 보면 어깨가 결리고 그거에 대한 염증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남자 대학 선수와 초등학교 선수를 봤을 때는 남자 초등학교 선수가 타구점이 더 높고 또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를 봤을 때는 여자 선수들이 타구점이 더 높습니다. 이 이유는 유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뭐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영상들을 봤을 때 생각을 하기로는 여자 선수들이 남자분들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스윙이 더 높은 타점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자 코치님들이 이 어깨를 올려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이유가 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윙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연하고 유연하지 않냐에 따라서 스윙을 다르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기보다 나의 신체 조건과 유연성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 타구점과 이 타구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라켓의 헤드가 여기 있다면 우리가 무리해서 올렸을 때가 이 정도고 조금 낮췄을 때가 이 정도라고 보면 뭐 손 한 뼘 정도의 타구점이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부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타구점을 올려야 하나 라는 저는 의문이 좀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선수를 하고 정말 이걸로 뭐 시합을 나가서 어떤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명목적인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나는 배드민턴에서 탑을 찍고 싶다 이러면 이런 연습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 정말 유명한 선수들도 타구점이 굉장히 높고 오랜 시간 열심히 공들여서 만든 그 타구점을 우리가 동호회 활동하면서 단시간에 만든다는 거는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무리하지 않고 다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타구점에 대해서는 목 저항을 받지 않고 어깨가 결리지 않는 정도에서 타구를 해도 충분히 우리만의 스킬과 노하우로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높이 올리려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자면 내가 10대다 또 20대다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다 그러면 타구점을 올려서 스윙을 해도 된다. 다만 내가 50대다 그리고 이제 70대 80대 어르신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신다 그러면 저는 여기보다는 여기서 치라고 말씀드리고요. 더 나이가 많으신 이제 정말 80대 90대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은 여기서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스윙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어깨가 무리되는 스윙을 할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지 전혀 어깨에 무리가 안 가는 정도의 높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스윙하는 게 이 정도 스윙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정도 타구점 너무 낮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미 영상에서도 찍어놨지만 왼손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스윙을 할 때 왼쪽을 내려주면서 타구점을 올릴 겁니다. 원래 서서 이렇게 스윙하는 위치를 내 왼손을 내려서 목에 저항을 받지 않게 만들어서 타구점을 올릴 겁니다. 이 목을 이렇게 두면 어깨가 결리겠죠. 근데
이거를 내리면서 이렇게 치면 어깨가 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윙할 때 이 왼쪽을 멀리 던져주면서 우리는 스윙을 높이 올리는 동작도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기본으로 우리가 할 때는 너무 무리해서 어깨를 올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